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주말 축구 뭐 경기들이 있다. 또 중요한 이제 일요일 아닙니까?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적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분석은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거는 좀 빡이 치긴 하네. 어제는 뭐 좋아 보였던 경기들, 뭐 색칠해드렸던 경기들 중에서 세비야 경기 하나 빼고는 다 맞았죠. 세비야 경기는 진짜 니안주가 처음에 선제골 넣고 기쁘게 해주더니 마지막에 수비 실책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골 쳐먹히고 뒤져버리냐. 뭐 들어왔다 놨다 하냐. 랑스도 뭐 겨우 PK로 잡았고 뭐 브랜드퍼드도 약간 단지 좀 찝찝한 거라고 하면은 이런 팀이 좀 배당이 적게 봤을 때 역시 근본이 없는 애들이구나 이런 결과들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어제 뭐 잘 이겨줬죠. 인테르도 뭐 꾸역승 해줬고 스파르테도 꾸역승, 노팅엄은 뭐 이기기까지 했고 울버도 결국에는 뭐 어제 특이점도 말해드렸고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햄버 농사로 가져갔던 거 울버는 이겨도 뭐 똥줄 아니겠어요. 울버가 뭐 얼마나 넣고 이겼어. 스파르테도 한 점차 승부 뭐 예상했던 거 들어와서 뭐 무농사 아니 햇무농사도 뭐 14배짜리 하나 들어왔으면 뭐 충분히 세비야풀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경기 결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내가 하고 있는데 국내 보통 이제 국내 경기 제가 뭐 남농 기준점이 좀 뭐 180점대 애매하다 170점대 할 때는 프렘 보면 거의 오버 보는데 오늘은 이제 언더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. 왜 사마도 분명히 똥 싸는 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근데 형캐가 또 1세트 형캐가 2세트에 또 똥 싸주면서 뭐 1.5 뭐 정도로 이제 언더가 떴죠. 그래서 둘 다 됐고 그다음에 여배는 요새 페퍼가 오지영 들어오고 나서 괜찮아. 그리고 서브도 강하고 흥국이 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오버도 됐고 일단 이미 뭐 주력은 들어온 상태. 지금 KB가 뭐 마인에서 간당간당하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오버는 뭐 이미 뭐 들어왔겠죠. 저거 뭐 15점 못 넘은 사람이가. 아무튼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다. 잘 되고 있다. 그래서 요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뉴캐슬 대 풀럼. 제 경기 뉴캐슬은 뭐 타겟이 계속적으로 이제 결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아가 하나 생겼죠. 조엘린턴 이 인간이 에,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구단 내에 지금 뭐 징계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왜 잘 나가다가 음주 운전을 처해가지고 팀 분위기를 뭐 망치냐.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뭐 좀 까주고 그래도 리그 집중하기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겠는데 안 하면 또 욕 처먹죠 사람들한테. 뭐 음주운전하는 새끼가 축구 뛰고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인간이 미정이다. 고타운 중요하죠. 육주형님 조엘링턴이 별풍선 지금 100개 현재 감사합니다. 뉴캐슬 뭐 중미에서 또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꼬꼬는 좀 차이가 크다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풀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, 풀럼은 이제 오늘 미트로보치가 복귀를 하긴 하지만은 뭐 케바노 그대로 결장에 주전 풀백인 이제 로빈슨이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. 근데 큰 타격은 없다. 오히려 이제 미트로비치가 복귀한 부분이 더 낫겠죠. 스코어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뭐 어차피 풀럼이 수비에 강력한 팀이 아니기라는 부분 물론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로빈슨이 좀 아쉽긴 합니다. 둘 다 약간 이슈는 있죠. 근데 좀 더 손해는 만약 얘가 안 나온다면 얘가 또 손해겠죠.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그런 부분. 뭐 좀 있으면 라인업은 뜨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. 그리고 현재 이제 뉴캐슬도 잘 나가고 있고 풀럼도 미친 듯이 잘 나갑니다. 뭐 미트로비치 없이도 뭐 첼시 잡고 근데 첼시가 워낙 또 스쿼드가 똥이고 망인 부분이 있긴 한데 오히려 깨놓고 보면은 지금 풀럼이 최근 리그 경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 4연승 달린다는 거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뉴캐슬 이번 시즌에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. 뭐 컵 경기 다 포함해서까지도 그만큼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. 그리고 심지어 홈에서 뉴캐슬이 지금 7경기째 7경기째 클린시트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수비적인 부분도 좋고 공수 밸런스도 잘 잡혀 있다는 거.
근데 맞대결에서는 이제 뉴캐슬이 4대1로 쌉승을 했죠.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찰로바가 찰로바 아니 그 누구 이름 기억이 안 난다.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인간. 그 10월 달에 했던 거 누가 퇴장당했냐 아무튼 뭐 퇴장당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싱겁게 이겼죠. 근데 그만큼 싱겁게 이길 지금 건덕지는 아니죠. 풀럼 상대로는 아무리 뭐 그래도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조엘링턴이 빠지는 그런 부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뉴캐슬 홈캐슬은 이번 시즌 그래도 믿고 가야 되지 않나. 근데 배당이 좀 1.4대 좀 작았긴 한데 뭐 그만큼 뭐 오즈들도 승 확률을 높게 본다는 거겠죠. 뉴캐슬 승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뭐 풀럼도 무시 못하고 미트로비치도 복귀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배당을 가냐. 차라리 그냥 오버를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풀럼은 기본적으로 뭐 공격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는데 수비가 불안하고 뉴캐슬도 봐올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은 걸리죠. 아까 말했던 뉴캐슬이 지금 홈 7경기째 클린시트를 하고 있다는 거. 그 부분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풀럼의 공격이라면은 뚫지 않을까 라는 생각. 소용기는 오버 치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트로비치요. 왜 갑자기 또 미트로비치 왜 나오노. 미트로비치 나온다니깐요. 미트로비치 뭐 복귀하잖아요 오늘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구태생님 별풍선 100개 토트넘 감사합니다. 토트넘 대 아스날. 자, 이 경기 일단은 토트넘 아스날 뭐 북런던 더비죠. 더비 경기 뭐 쉽지 않은 경기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찝쩍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트넘이 그래도 오늘 희소식은 있죠. 클루셉스키가 복귀를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복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샬리송, 벤탄쿠르 미정, 미정 그리고 모라는 결장인데 이 둘이가 나오는 거를 이제 콘테가 인터뷰도 하고 트레이닝 영상도 좀 올린 것 같은데 볼라니까 돈 내야 되더라. 45달러인가? 돈 내라고 하더라고. 그만큼 뭐 베일이 사인을 뭐 지금 감싸두고 있는데 돈도 내라고 이제 걸어놓은 거 보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. 물론 얘는 잘 모르겠는데 히샬리송 정도는 뭐 벤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아무튼 이것도 라인업 보고 가면 돼. 우리는 라인업 보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죠. 아무튼 얘네도 뭐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. 벤탕이 복귀래요. 그 바르에 마이크 딘드가 있는데 참사네요. 벤탄쿠르 복귀한다고요? 그러면은 이제 좀 할만하죠. 몸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토트넘이 클롭셉스키랑 벤탄쿠르 둘 다 빠지니까 뭐 측면에서의 클롭셉스키, 그다음에 중앙에서 뭐 찔러주는 패스 능력이라든지 뭐 가끔씩 때려주는 중거리 능력 이런 거 부분도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얘네들이가 다 복귀한다면은 뭐 충분히 토트넘도 무시 못할 전력은 되죠. 거기다가 이제 또 홈이니까 그래도 원정 토트넘보다는 홈 토트넘의 승률적인 부분도 낮고 반대로 아스날은 그대로 제주스에다가 뭐 그 넬슨 결장이죠. 뭐 제수스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제수스가 뭐골 넣어주고 하긴 했죠. 그래서 3대1로 이겨줬고. 근데 그때는 토트넘이 뭐 그 후반 들어와가지고 에메르송이 퇴장당하고 좀 경기가 많이 넘어간 거 있긴 한데 근데 그 전에도 좀 많이 처먹혔죠. 벌써 두 골인가 처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믿을 수가 없다는 부분. 그때 당시에는 뭐 벤탄쿠르 있었고 히샬리송도 있었죠. 물론 이제 클루세스키는 부상을 빠졌다. 그런 부분에서 변화적인 부분은 당연히 토트넘이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현재 아스날과 뭐 토트넘 둘 중에 선택하라면 결국엔 그래도 킹스날이 맞지 않나. 제수스가 좀 아쉽고 여기는 뭐 이제 복귀 자원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토트넘은 별로 좀 찍고 싶지가 않다. 그래서 아스날 승. 뭐 이 경기는 북런던 더비기도 하고 어렵습니다. 어렵어요.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이 생각한 거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의 득점력 능력치는 확실히 좋고 뭐 아스날은 홈과 원정 가릴 거 없이 뭐 최고죠. 그리고 원정만 놓고 봐도 이번 시즌 뭐 맨시티를 제치고 원정 승률 1위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매치 몇 년 동안 원정승이 없다는데 괜찮아. 아까도 말했지만 더비 경기고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요새 추세를 따라서 아스날을 본다. 뭐 그냥 뭐 토트넘 프렌 찍고 싶으면 찍어도 돼요.
몇 년 동안은 모르겠고 14년도에 이제 아스날이 원정에서 잡았고 15년도 이제 잉글랜드 컵 경기, 리그 컵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잡았습니다. 뭐 아예 뭐 아스날이 토트넘 원정 갖고 한 번도 못 이긴 적은 없죠. 그냥 최근에 뭐 그렇고 최근만 따지면 그러면 아스날이 좀 암흑기 시기였고 토트넘은 뭐 해리 케인에도 손흥민도 날아다닌 시절이었고 그거 생각하면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뭐 시대가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. 됐죠?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디네세 대 볼로냐. 우디는 뭐 풀이라 보시면 돼요. 그냥 뭐 장기 부상자 빼고 그냥 풀. 그다음에 볼로냐는 실베스트리 여기도 뭐 보니파지 그대로 결장 수비라인. 근데 이제 메델과 도밍게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결장하고 아르나우토비치. 그다음에 앞서는 이제 아르나우토비치의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크지까지도 결장. 물론 지난 경기엔 누가 나왔더라 선발에 뭐 얘네 둘 말고 뭐 나왔죠. 걔 이름 생각이 안 난다. 아무튼 나왔는데 여전히 뭐 불안한 부분 보여주고 있고 골에 대한 이제 능력치 자체가 뭐 떨어지는 부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 아르나우토비치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삼선 라인에 메델과 도밍게스가 둘 다 빠진다는 거. 한 명은 그래도 주축이 살아 있어야지 둘 다 빠지면은 삼선에서의 수비 능력치와 또 빌드업 능력 자체가 훅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높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고 데올로페오는 뭐 나올 것 같은데요. 우디넷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건적인 부분 오디가 낫다.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오디가 또 잠깐 잘 나갔다 시기에 뭐 연연승 할 때 그 뒤에 이제 바로 나락 찍고 지금 몇 경기째 승리가 없노? 기억도 안 나네. 뭐 한 10경기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없긴 한데 지금의 볼로나 전력 상대로는 분위기 반전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경기 자체가 또 특이점이 하나 있다. 22, 23, 1922, 1923 말하는 거예요. 이때 뭐 태어나신 분은 없겠지. 지금 계시나? 거의 100년, 뭐고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동안 살아계신 분, 포토토 하시는 분 없죠? 이때 시즌부터 우디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3연무는 없어요. 3연무는 없었다. 그런 부분 하면은 승패로 좀 갈릴 것 같다. 근데 현재 뭐 전력상에서는 이제 볼로냐보다는 우디가 낫고 이럴 때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게 맞지 않나? 배당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디가 뭐 예로부터 항상 좀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강했던 그런 뭐 버프도 좀 들어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? 지금 현재 우디가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연무 캐고 있잖아요. 근데 이때부터 거의 100년 전이네요. 100년 전부터 3연문 없었습니다. 이때는 뭐 무슨 공 차고 다녔나? 짐볼 차고 다녔나? 오디넷의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굳이 보면 오버. 그냥 승이 좀 더 낫지 않나? 이때 못 끊으면은 뭐 오디넷에는 언제 끊겠노? 물론 다음 경기가 이제 삼프도리와의 경기긴 한데 삼프도 요새 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. 저번에 퇴장당해서 좀 그렇지. 그다음에 아탈 대 살레르니. 아탈은 풀, 살레르니는 주전 키퍼, 별장에 브론, 마조치, 그 다음에 다닐리우츠, 마조레, 결장. 자, 이 경기 일단은 아탈은 뭐 잔잔바리 부상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 자파타도 이제 제가 빠진다 말해줬잖아요. 그때 자파타였나? 무리엘이었나? 자파타였는데 내가 안 나온다 했잖아요. 근데 안 나왔죠. 안 나왔어. 근데 오늘은 또 다시 복귀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좀 그래요. 뭐 자파타라든지 무리엘이라든지 예전만큼 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뭐 이름 좀 어려운 애인데 회 모식이 있는데 그 인간이랑 뭐 코프메이너스가 뭐 골을 좀 받침해주고 있다는 부분. 아무튼 겨울에 빨리 이거 빨리 공격수 데리고 와야 된다. 답이 없다 지금. 좀 답답하다. 그런데 그래도 골은 넣고 있어요. 공격적인 성향이 워낙 또 강한 팀이기도 하고. 반대로 살레르니는 뭐 주전 키퍼 뭐 결장적이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오초아가 미쳐버리고 있죠 지금. 오초아가 이 인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미친 슈퍼 세이브 존나게 하고 있죠. 원래 이 인간도 이씨 뭐야 월드컵 뭐 이런 국제 대회에서나 좀 먹어줬는데 요새는 클럽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잘해주고 있네요. 근데 이제는 사실상 뭐 오초아가 왔으니까 주전 키퍼의 그 빈자리는
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잘해주고 있죠. 솔직히 지금 보면은 살레르니 경기 보잖아요. 밀란전도 그렇고 토리노전도 그렇고 오초아가 미친 선방이 없었으면은 골 존나 처막혔어요. 지금 오초아로 인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거지. 예. 아무튼 오늘도 뭐 선방할 수는 있긴 하겠죠. 근데 이제 오초아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. 그럼 뭐 답이 없죠.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살레르니가 기존에 뭐 수비 미드라인 마조치랑 마조레가 빠지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가 오늘은 센터백 라인인 브론과 다닐리우츠가 둘 다 동시에 빠진다는 거. 물론 로바토, 피롤라 뭐 이런 애들 있긴 한데 걔네는 좀 서브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백스리 쓰는 팀에서 주전 센터백 두 명도 빠지는 것도 좀 크지 않나. 워낙 또 공격상에 강한 아타리기도 하고 뭐.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은 이 오초아의 미친 세이버가 없었으면은 살레르니는 좀 많이 쳐맞았을 가능성도 높아요. 이 경기에는 아타리 그래도 지난 경기 분위기도 돌렸고 볼로냐 상대로 잡기도 하고 뭐 여전히 그래도 골은 넣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경기는 아탈승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사이드 볼게요. 오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아탈이 계속 좀 실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득점력으로 좀 찍어 누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아탈승의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알메리아 대 꼬마. 물 좀 마실게, 물 좀. 자, 이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 잠깐만요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알메리아는 뭐 풀이고 꼬마가 이제 오늘 사비치랑 히메네스 둘 다 빠지죠. 그리고 카라스코까지 결장, 펠릭스도 떠나 보내고. 꼬마가 오늘 결국에는 센터백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.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히메네스와 이 사비치가 둘 다 빠진다는 거. 물론 쓸 자원은 있죠. 뭐 항상 제가 강조했던 펠리페 나오면은 좀 불안하다. 그리고 퇴장도 뭐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. 아니면은 뭐 헤닐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헤닐도 뭐 원래 이제 측면이긴 한데 뭐 걔 중앙에 쓰고 뭐 빛을 끌어서 쓰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. 근데 펠리페 쓰겠지 아마.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. 그런 부분.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는 뭐 이번 시즌에 뭐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네요. 특히나 홈에서 막 4연승 탔던 구간들도 있죠. 근데 붙은 팀들이 좀 영양가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전형적으로 좀 강팀한테는 여전히 좀 약한 부분. 근데 꼬마가 지금 원정에서 뭐 챔스 경기 빼고 뭐 살펴봐도 지금 2연패 중이다. 3연패의 그림을 그리기엔 좀 아니지 않나. 근데 물론 무승부의 그림도 그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제 꼬마가 오늘 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냥 요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꼬마가 원정에서 또 한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. 다음 경기도 코파델레이 또 레반테 원정 가는데 둘 중에 한 번은 돌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꼬마 찍어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차라리 그냥 오버를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?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엔 지금 주축 센터백 둘 다 빠지는 부분 뭐 불안하죠.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꼬마 자체가 좀 실점을 좀 계속하고 있는 부분. 반대로 생각하면 알메리아가 홈에서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득점력에 대한 능력치가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오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레알 대 바르셀로나. 슈퍼컵이죠. 슈퍼컵 결승전인데 레알은 뭐 그대로 알라바랑 추아메니, 바스케스가 결장을 한다. 바셀은 풀. 바셀은 뭐 바르세로나 돼 있노. 풀입니다. 풀이기 때문에 결장전은 좀 더 손해죠. 근데 이제 레알이 역배를 받았다는 거. 바셀도 물론 잘하긴 하죠. 근데 바셀이 또 역배를 받으면 바셀 프레는 찍고 싶긴 한데 근데 희한하게 또 올 시즌에도 결국엔 레알이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얘네들이 있을 때긴 한데 뭐 그리고 또 홈에서 경기기도 했고 그래서 3대1로 잡아줬죠. 물론 점유율 같은 거는 바셀이 많이 만들어 갔는데 결국엔 뚫어내지 못했어요. 뚫어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뭐 처맞고 마인까지 내주면서 뒤져버렸죠. 그리고 슈퍼컵 이 슈퍼컵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근 몇 년간 살펴봐도 슈퍼컵에서는 항상 레알이 우승했어요. 우승까지 아니고 이 둘이 붙었을 때 항상
레알이 대부분 다 이겼어요.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거기다 뭐 정배도 아니고 역배고 조금 이제 말라바에 대한 빈자리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리디거 밀리탕 뭐 나와도 HW110님 괜찮을 것 같고 별풍선 100개 바셀도 생각해 감사합니다. 보면은 수비가 지금 뭐 그렇게 썩 완벽하지 않죠. 뭐 쿤데 아라오 쓰고 있긴 한데 막 너무 많이 바꿔요. 뭐 예전에부터 봐도 너무 많이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레알 쪽 보도록 할게요. 레알이 또 역배기도 하고 프렌이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지 않을까. 아무리 뭐 엄대엄 경기긴 하지만은 레알 프랜스 그다음에 그래도 강대 강 싸움이기도 하고 이 찍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오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둘 다 수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안정감이 좋지 않습니다. 두 팀 다. 그래서 용기는 오버 치고받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시타르트 PSV 넥서스 1375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렉서스님도 감사드리고 이 경기 일단은 지금 뭐 약간 네덜란드 리그 보면은 좀 이겨줘야 될 인간들이 못 이겨주고 있다. 물론 어제 알크마르는 이겨줬는데 아약스는 여전히 또 트벤테한테 물렸다는 거. 그럼 PSV도 뒤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스타르트가 오늘 뭐 콕스, 주전, 풀백, 미정이고 나머지 뭐 페라티라든지 뭐 시오바스 이런 애들은 딱히 필요 없는데 그냥 뭐 결장 및 미정 적어드리고 그다음에 PSV가 이제 각포가 빠지고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이 떨어졌어요. 그 빈자리 이제 마도에케가 믿고 그 받쳐주고 있었는데 마도에케도 결국 이적 이슈 걸렸죠. 이적 이슈 걸렸는데 그 첼시에 링크 걸렸죠. 근데 그 샤흐타르의 그 무드리 얘한테 밀렸죠. 밀렸다. 지금 첼시 영입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무드릭을 영입했죠. 그 젊은 애. 얘한테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마두이케가 좀 빡친 상태다. 내가 쟤한테 밀리다니. 빡친 상태. 오늘 분노를 보여주지 않을까. 뭐 근데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한데 뭐 첼시 확실히 지금 뭐 간 게 아니죠. 모디릭한테 발려서 아마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은 뭐 문제 없습니다. 멤버상에 문제 없고. 근데 이제 컵 경기 때 어제 말했죠. 스파로테도 희한하게 PSV랑 할 때 주축을 계속 돌렸다. PSV는 중간중간 좀 돌려줬어요. 미드라인 좀 돌려주긴 했어요.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조금 갉아먹은 게 있긴 한데 근데 뭐 PSV가 시타르트만 만나면 또 워낙 또 잘 잡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아약스는 사실상 트벤테니까 그래도 트벤테는 상위권 팀이고 잘하는 건 맞고 근데 시타르트는 PSV한테 쓰나미를 내기에는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어요. 뭐 수비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. 뭐 득점력이 특출나냐 그것도 아니야. PSV는 오늘 이기고 올라가지 않을까? PSV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용기는 그래도 PSV가 불안하다 생각 드시면은 3.5 기준 언더 찍어 보셔도 될 거예요. 같아요. 예전에 PSV가 아니기도 하고 각포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득점력이 혼자서 막 4골 때려 받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. 요용기는 PSV 승에 언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프로니언 대 페노르트. 흐로는 주전 미드필더인 두아르테 결장이고 뭐 공격수인 논지가 지금 이적 이슈로 인해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. 그 다음에 페노르트는 뭐 트라우나 수비수가 부상으로 뭐 결장하고 그다음에 센터백인 한츠코 마저도 이제 미정 그리고 중원에 팀버가 빠진다는 부분 이런 거 보면 둘 다 뭐 전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수비 쪽 수비랑 뭐 센터백 라인 그 다음에 뭐 중원 여기는 뭐 미드 라인과 여기 공격수 둘 다 좀 불안한 상태긴 한데 결국에는 뭐 백업적인 측면 생각하면은 패 쪽이 낫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흐로니언이 패 상대로 좀 잘 비볐던 구간들이 많았어요. 흐로니온도 찌밥팀도 아니고. 근데 뭐다? 항상 강조를 했지만 흐로니온 나올 때마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지만은 흐로니온도 전형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팀이었다. 근데 올 시즌 제가 들어오면서 말했잖아요. 이 인간들이 경기가 좀 내용적인 측면이 좀 이상하다. 원래 수비적으로 잘 버티는 팀인데 요새 보면은 너무 실점을 많이 한다. 그 대신에 이제 골을 뭐 좀 더 받긴 한데 자기의 원래 팀 컬러적인 부분을 잃어가면은 당연히 골을 들어간다고 해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최근에도 똥 싸고 있는 부분도 있고
그 상황 속에서 이제 패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잘 버텨가지고 무승부 캐고 존나 많이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흐로니언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.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특이점도 있다. 특이점 흐로니언 홈에서 패 상대로 4연무는 단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다. 3연무는 두 번 찍었어요. 두 번. 최근에 이제 19, 20, 21 그 거기 시즌에 보면은 이제 3연무 캤죠. 22까지 뭐 보면 3연무 캤기 때문에 그까지는 있는데 먼 과거를 봐도 4연무는 없어요. 그래서 승패 좀 갈린다 생각하면 그래도 결국에는 패 쪽이 맞지 않나. 팀 컬러를 잃어버린 이 흐로니온을 믿고 쓰나미를 내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. 물론 패에도 원정이 좀 불안해요. 불안해. 잘 못 이기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죠. 승률도 좀 뭐 다른 강팀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패승 보겠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뭐 4연무는 없기도 하고 승패로 갈 것 같기도 하고 팀 컬러 잃어버린 흐로니언은 지금 믿을 수가 없다. 패승. 그리고 요 경기는 오버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했지만은 뭐 페에노르트가 원정에서 불안한 이유는 결국엔 계속적인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다. 어쩌다 가끔씩 클린시트 하고 반대로 흐로니온도 수비가 약해졌다. 대신에 득점력은 좀 있다.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다. 네, 안양삼리다님 감사드리고 그 표는 쪽지함에 있거든요. 쪽지함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이 이제 9번째 놀리나요? 놀리나고요. 자, 9번째 몽펠리에 대 낭트. 몽펠은 뭐 장기 부상자뿐이고 낭트는 팔로아 팔로이스 결장에 멜린 결장 가나고 결장. 자, 이 경기 몽펠은 딱히 없고 그 다음에 낭트는 오늘 수비 쪽에 센터백과 뭐 팔로이스는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멜린 뭐 풀백이 추가적으로 결장한다는 그런 부분. 근데 얘네도 근본적인 수비팀이라 말해줬잖아요. 그래서 수비에 대한 이제 백업적인 부분은 몇몇 이제 선수들이 괜찮게 쓸만한 이제 기용할 선수가 있다는 거. 가나고는 뭐 서브 공격수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.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낭트가 항상 보면은 리강 중에서도 뭐 밑에 처질 팀은 아니에요. 전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본 뭐 수비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팀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유로파를 병행하다 보니까 주축을 갈려 쓰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왔던 거고 이제는 계속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해요. 낭트가 좀 올라와서 14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뭐 10위권 근처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이고 몽펠리에는 지난 경기 감독 잘린 니스 상대로도 6대1로 뒤지는 거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. 근데 이제 그건 있죠. 낭트가 리강 중에서 올 시즌 원정 빵승 유일팀 아이가? 응? 맞죠, 여보? 그 내 기억 속엔 그런데 잠깐만요. 보자 확실히. 다른 팀 뭐 앙제도 원정에서 1승하고 오세르도 1승하고 툴룰즈도 2승하고 원정에서 근데 유일하게 원정에서 빵승팀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씨 이거 승 오늘 하는 건가 그게 좀 애매한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다행히도 이제 낭트가 프레임 찍을 수 있잖아요. 무슨 굽복해도 뭐 프레임은 들어오는 거니까 뭐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원정에서 승리를 챙겨간다면은 다음에 있는 이제 클레르몬 경기보다는 여기가 또 맞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프랭 찍자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 낭트가 뭐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를 할 거다. 그러면은 뭐 오버를 볼 수가 없어요. 언더. 낭트가 저는 뭐 안진마 사이드 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수비 강한 언더를 봐야지.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툴루즈 대 브레스트. 툴루즈 뭐야? 갑자기 내정지가 왔네. 툴루즈 맞죠 이거? 툴루즈 대 브레스트. 툴루즈 뭐 풀이고 브레스트는 뭐 오늘 전력적으로 좀 손실이 있죠. 뭐 측면에 페레이라 그다음에 공격에 이제 델 카스티오는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그다음 수비에 다리도 뭐 딱히 필요 없긴 한데 아무튼 앞선에 좀 문제가 생겼죠. 그래도 골에 관여를 해줄 수 있는 두 친구가 빠진 것 자체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뭐 브레스트 자체가 뭐 공격적으로 뭐 뛰어난 팀이 아니잖아요. 그때 말했죠. 리옹전에서도 뭐 두 골 받고 뭐 투르와드 두 골 박은 데에도
이 인간들은 분명히 다시 득점력 떨어질 거다. 물론 붙은 팀들이 릴, 모나코 상위권 팀들이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못 속입니다. 뭐 언제부터 이 인간들이 공격을 잘했다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마이너스 요인. 반대로 툴루즈는 재개하고 나서 물론 마르세유한테 두드러 맞았긴 했는데 잡을 만한 팀들은 다 잡아주고 있고 브레스트도 그 팀들 중에 이제 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홈이라는 또 조건도 좋고 분위기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이점도 하나 있다. 툴루즈가 홈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뭐 역사상 연패는 없습니다. 이거는 뭐 82-83 시즌인데 뭐 물론 툴루즈가 이번 시즌에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먼 과거를 봤을 때 또 상대적인 부분, 뭐 징크스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연패는 없었어요. 뭐 2020년도에 한번 툴루즈가 홈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5대2로 졌죠. 그거에 대한 이제 복수를 좀 해줘야 될 찬스기도 하고 여기는 툴루즈 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경기는 왜냐면은 브레스트가 아까 말했지만은 뭐 공격이 별로 안 좋다. 그리고 오늘 공격 측면 자원이랑 뭐 앞선도 그렇고 빠진다고는 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번 시즌 아직까지 3연속 무득점은 좀 없기도 하고 툴루즈가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하기에는 수비가 그렇게 썩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. 얘네도 치고받고 뭐 2부 때 시절에서도 막 그 아작시오는 수비를 기반한 팀이었고 인간들은 막 치고받고 하는 팀들이었잖아요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오버 생각하셔도 괜찮은 것 같네요.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거 오버가 나빠 보이지 않네.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오버도 갑자기 괜찮아 보이긴 하네. 아무튼 승 오버 뭐 트루즈가 이긴다는 마인드 생각하면 오버도 뭐 따라오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이 11번째 모나코 대 아작시오. 모나코 뭐 장기 부상자 빼고 뭐 풀이죠. 아작시오는 코네. 그다음에 뭐 이름이 어렵다. 얘 뭐고 쿠타듀 뭐 치마나니가 뭐고 치마나니 바레토 뭐 하무마 등등등 결장이긴 한데 일단 모나코는 딱히 없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 아작시오도 뭐 코네 뭐 풀백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뭐 반주전급 플러스 뭐 서브 애들이니까 그냥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을게요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결국에는 모나코가 지난 경기에 이제 뭐 그래도 동점골 넣어갖고 2대2 비기긴 했는데 여전히 뭐 득점력은 살아있고 또 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 반대로 아작시오 수비를 이제 중점으로 하는 이 친구들 근데 1부에 올라와서는 그 2부에 있을 때보다는 역시나 극도의 그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근데 수비만 잘하면 뭐예요 결국에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인데 최근에도 무득점 2경기 연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3경기 동안 이제 무득점한 경기들도 있었죠 그 8월이랑 9월 초 때 그때 보니까 그냥 여전히 뭐 수비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아작시오가 버티고 한 방 역습적인 부분에서 모나코를 제압해야 된다는 건데 모나코의 중앙 압박 강도도 상당히 세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벗겨내면서 할 수 있을까? 물론 세트피스라든지 뭐 그런 상황들 뭐 PK 이런 거에서 넣어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만 생각하고 찍기에는 많은 리스크들이 동반하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그래도 뭐 앞선의 파괴력도 강하고 전방 압박에서 멍청한 이제 실수들 어제 그 세비야처럼 그런 실수들 뭐 그런 역습적인 부분만 좀 잘 생각하고 경기한다면은 그래도 모나코가 아작시오 상대로는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경기는 딱히 부상자도 없고 모나코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모나코이기 때문에 오버 볼게요. 모나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치고받고의 경기를 주로 하는 인간들이라서 얘네도 클린시트 초반에 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잘 못하더라.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. 모나코 때문에 오버. 그 다음이 이제 12번째 코드 물결표 F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스타드랜드 PSG. 자, 요 경기 요 경기가 참 뭐랄까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스타드랜은 이제 브리보드 그 다음에 제카 슈퍼051님 별풍선 100개 제카 감사합니다. 산타마리아 테리어 별장이죠. 코드 F님 감사드리고 쿠님도 감사드리고
후가 아니라 꾸님 끼우가 감사드리고. 그리고 이제 PSG는 뭐 베라티라든지 킴펜베, 뭐 멘데스 등등등 뭐 장기 부상 결장자들 있잖아요, 결장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요. PSG가 희한하게도 스타드렌 원정만 가면은 귀신같이 못 이겨요. 귀신같이. 뭐 PSG가 스타드렌 원정 현재 4경기째 무승 중. 항상 PSG가 스쿼드도 두텁고 다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똥을 좀 많이 썼죠. 그것도 4경기면 뭐 컵 경기 포함한다고 해도 근 뭐 3년 동안 똥 쌌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PSG를 좀 찍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깨줄 수 있는 찬스가 왔다.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말했죠. PSG랑 이제 뭐 PSG가 이제 리강 내에서 하도 매번 앞서갔어요. 거의 뭐 10점 차 이상씩. 그러니까 막 가끔씩 원정 가면 쓰나미 내고 똥 싸고 그럴 때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드렸잖아요. 그때 이제 똥을 거하게 싸셨고 지금은 의외의 복병이 생겼죠. 랑스라는 팀이 계속적으로 PSG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. 승점 차도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. 물론 한 경기를 PSG가 덜 치르긴 했는데 약간 위협을 느낀 상황. 그리고 스타드렌이 결국에는 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인데 거기에 지금 브리고드 측면에 이제 미드필더인 브리고드가 빠진 것도 크죠. 팀 내 어시왕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골도 잘 박아주는 뭐 그런 친구도 하고 그리고 뭐 제카 쓸 수 있는 미드라인에서도 산타마리아는 뭐 장기 부상을 빠져 있는데 제카도 뭐 저번 경기부터 안 나오는 중.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뭐 팀 내 득점 1위인 테리어가 빠진 것도 크죠. 그리고 나머지 자원들 뭐 구일이라든지 칼리무엔도 도쿠 공격수들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많이 질적으로 떨어진다. 테리어와 브리고드가 없는 것 자체가. 그리고 PSG는 이제 휴가 즐겼다가 돌아온 은밤페도 복귀를 했고 다소 아쉬운 건 역시나 뭐 중원의 베라티가 빠진다는 거.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오늘은 메시와 네이마르 뭐 음바페 라인들 잘 가동이 될 거기도 하고 요새 보면은 또 안 풀리면은 이제 위고 에키티케 개인간이 또 골 잘 막아주고 있으면서 또 공격 옵션도 변화 가질 수 있고 이럴 때 PSG가 지금 뭐 근 뭐 4경기 동안 원정에서 똥 싸고 있을 때 이거를 벗겨낼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조용기는 PSG 승 보겠습니다. 이럴 때 잡아줘야지. 그리고 PSG는 은근 강팀 간의 싸움에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뭐 종종 보여주죠. 우리가 뭐 우리다 이러면서 보여주고 여기 PSG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역시나 오버사이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요거는 오버사이드가 3.5 정도 줄 줄 알았는데 2.5 주네. 테리어랑 이제 브리고드가 빠진 그 부분을 좀 첨가를 한 건가? 아무튼 뭐 요 경기는 오버 볼 수밖에 없죠. 둘 다 득점력에 대한 뭐 기대치가 큰 팀들이기 때문에 오버 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됐죠?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